연문기담 저자 김내성.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제1장 도해의 가을은 빌딩가에서 하염없이 신음하고 있는 가로수의 낙엽소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니, 페이브먼트에 울리는 수십 많은 수처녀들의 하이힐 소리에서부터 시작된다. 독신주의자로 유명한 백장주양, 방금 잡지 부인 문의의 기자로 있는 명랑시인 백양이 어찌된 셈인지 교정의 붓을 들었다 놓았다 창밖에 신음하고 있는 플라타너스와 더불어 한숨 짓기를 무려 1시간에 125번이니 1분간에 2번, 30초 만에 한 번씩 후 하고 기다랗게 한숨을 짓는다고. 이것은 백양과 테이블을 사이에 끼고 마주 앉은 샌드위치맨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황달수의 기록이니만큼 그 정확성은 가히 믿을만하리라고 생각한다. 달수는 후 하고 파문을 일으키며 테이블 위로 날아오는 백양의 한숨이 비록 머리는 수그리고 있으나 눈앞에 알알이 보이는 듯 하다고. 그리고 그때마다 니코틴으로 말미암아 빨갛게 변색하는 것이 보이는 듯 하다고. 그리고 그때마다 원고지 기슭에다 점을 한 점씩 꼭 찍어 놓는다고. 그리고 그것이 1시간 모이면 125개가 된다고. 그리고 그것을 퇴근 시에 전부 계산해 보면 8시간으로 치고 18은 8, 28이 16, 58, 40, 꼭 우스리 없이 1000번씩 되는 날도 있고 조금 넘는 날도 있다고. 백양은 금년 25인 올드미스였다. 올드미스라면 누구든지 그의 순순치 못한 신세에 일말의 애수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상식적이건만은 명랑시인 백장주 양만은 실로 상식을 초월한 그와는 정반대의 기특한 인상을 사람들에게 던져주었다. 백양은 실상 종달새와도 같이 말하기를 즐겨하고 봄동산에 무르익은 꽃과 같이 웃기를 일수 잘하고 게다가 이팔 청춘 수처녀와 같이 수줍어하는 버릇까지 가졌으니 이 만년처녀 백장주양을 대할 때 누가 그를 우울의 시인이라고 부를 수 있으랴. 더구나 그의 동글납작한 얼굴과 뾰족한 코, 그리고 도톰도톰한 입술과 백설 같은 살빛, 키는 비록 큰 편은 못되나마 그의 얼굴과 몽실몽실한 몸집 전체에서 발산하는 눈부신 명랑성은 수많은 인텔리 남성들을 여사 옆에 물밀듯이 끌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냐? 찬란한 태양을 한아름 안고 창천을 우러러 한숨 짓는 자는. 한숨 짓는 자를 싫어하고 하품하는 자를 미워하는 백양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고함을 일수 잘 쳤다. 그러고는 실로 유쾌하다는 듯이 하하하 하하하 하고 웃는다. 백양의 이 웃음은 항상 3박자의 하의 리듬을 갖고 연발된다. 음량은 그리 크지는 못하나마 꾀꼴새처럼 밝고도 고왔다. 누구냐? 친절히 가면을 쓰고 나의 하트에 추파를 보내는 자는 그리고는 또 하하하 하하하를 계속한다. 이 친절의 탈을 쓰고 백양의 하트를 엿보는 자가 바로 저 백양을 하늘과 같이 우러러보고 여신과 같이 흠모하고 있는 샌드위치맨 황달수임은 누구나 다 아는 바다. 사실 여하는 단언키 어려우나 듣건대 백양이 독신주의를 간판으로 물밀듯이 몰려드는 미남 호남들의 신비로운 시선들을 누구냐 나의 하트를 엿보는 자는 하고 호명하며 툭툭 물리치는 데는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샌드위치맨 황달수가 탐문한 바에 의하면 백장주양은 바로 18살 먹던 해 가을 모 전문학교 축구선수와 더불어 첫사랑을 속삭인 데까지는 괜찮았으나 일찍이 여고보 영어선생에게 배운 바 있는 Love is holy, Love is best를 인생의 모토로 삼는 백양에 대하여 애인 축구선수 씨가 너무도 주책 없는 바버리즘을 발휘한 것이 도대체 잘못이었다고 한다.
그것은 어떤 날 오후 연애 장소를 땡땡제가 2층으로 정하고 장례는 그다지 혼잡하지는 않았으나 원래 비밀성을 좋아하는 연애인지라 백양과 축구선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한 모퉁이의 식탁을 끼고 마주 앉아서 이 행복한 한순간을 어떻게 즐겨야 할꼬 하고 생각하다가 백양은 마침내 초인종을 눌러 보이를 불렀다. 칼피스. 칼피스 2잔입니까? 노 1잔, 스트로 2개. 보이는 돌아서면서 픽 하고 웃었으나 못 본 곳이 다행인 백양은 첫사랑을 상징한다는 칼피스를 둘이서 나누어 마시는 하도 간지러운 러브신을 앞질러 상상하고 방글에 웃고 있는데 오마치도 오사마 하고 한 잔의 칼피스가 식탁에 올려졌다. 자, 마십시다 하고 백양은 조금도 어색한 빛을 보이지 않고 권하였으나 축구선수는 등 뒤가 몹시 간지럽고 뜨거워서 그만 힐끗 뒤를 돌아다보니 손님들의 시선은 겨우 피할 수 있었으나 보이들이 한데 모여 이 편을 바라보며 킥킥킥킥 하고 있던 것이 어디 내가 웃었나요? 하는 듯이 목을 길게 뺀다. 그러나 축구선수는 경우가 경운지라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서 한 잔의 칼피스를 백양과 함께 마시기를 시작하였으나 아, 불행이로다. 스트로를 입에 물고 백양의 콧잔등을 들여다보며 칼피스를 들이마시던 축구선수의 커다란 콧구멍이 서너 번 버룩버룩하고 경련을 일으키더니 마침내 병력 같은 액취 소리와 아울러 잔잔하던 칼피스 잔 속에 일대 선풍이 일어났으니 덕택으로 백양은 손 안 대고 칼피스로 세수하는 영광을 받게 되었다고. 그때부터 백양의 연애 신성주의는 일대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그래도 이 신사답지 못한 축구선수를 애인으로 맞이하게 된 자기의 신세를 비관하는 한편 될 수만 있으면 그의 바버리즘을 개량시켜서 당당한 젠틀맨으로 만들어보려는 비상한 각오를 한아름 품고 달빛이 고요히 나리는 어느 날 밤 하여튼 오늘 밤에는 약혼의 서약을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백양은 축구선수와 함께 한강 모래밭 위에 어깨를 나란히 한 적이 있었다고. 달빛은 없는 임도 있는 듯이 사람의 감성을 강요한다. 하물며 있는 임과 어깨를 가지런히 하고 단꿈을 꾸려는 데 있어서야 더 한층 유정하리라. 유정하신 달님이여 이 살 풍경의 표본과 같은 축구선수로 하여금 유정케 하시라. 저 달을 쳐다보면 어쩐지 저는 좀 고풍이지만 연애 이태백을 연상하겠지요. 어쩐지 그래요. 이태백이라니 저 대국 사람 말이오? 대국 사람? 하고 백양은 불현듯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다음 순간 아, 살 풍경이로구나 축구선수요. 하고 마음으로 외치면서 그래도 네, 대국 사람 말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축구선수는 멍하니 둥근 달을 쳐다보며 어째 그럴까? 전 저 달을 볼 때마다 한번 힘껏 차 던지고 싶은데요. 그런데 전과 같으면 백양은 금방 축구선수답다는 찬양의 말로 대했을 것이나 그때는 그럴 감정이 나지를 않았을 뿐더러 이태백이가 바지를 축혀 입고 팔소매를 걷어매며 노상 신이 나서 축구 연습을 하고 있는 일폭의 유머러스를 지난 아이러니컬한 광경을 눈앞에 환상하며 백양은 불현듯 부르르하고 온몸을 떨었다. 로맨티시즘은 연애에 있어서 떼지 못할 한계의 특징인지라 환멸의 비애를 느낀다 함은 이를 두고 말함인가. 백양의 가슴속은 잠옷 만추의 황야였다. 그러나 시국은 1층 더 악화하였다. 백양이 있는 힘을 다하여 깨진 로맨티시즘을 이 다시 없는 러브신에 부어볼 셈으로 가지각색의 달콤한 문구를 베풀어 놓은 결과 축구선수도 어지간히 마음이 도취되어 참 지금 와서 생각하니 저도 저 달을 쳐다보면 그 대국 사람을 연상할 것 같습니다. 쯤 되었을 때 물실혹이라고 생각한 백양은 상반신을 반만치 축구선수에게 기대면서
저는 연애가 무엇보다도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는 진선미의 구체화, 이 이상 더 신성한 것이 어디 있어요? 저는 당신을 그 순간이었다. 축구선수는 자기 아랫배에서 돌연 상스럽지 못한 생리작용이 일어남을 깨닫고 당황히 그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했으나 노력은 마침내 숲으로 돌아가고 장소가 바로 모래 위인지라 힘없는 한 방의 방사성은 드디어 이 신성한 러브씬을 가장 향기롭지 못한 독화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더럽히고 말았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백양은 연애 신성주의를 영원히 저주한다고. 이상이 샌드위치맨 황달수군의 보도였다. 참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으되. 제2장. 그런데 명랑시인 백장주양이 그늘에 와서는 일수 잘 웃던 웃음도 끊어버리고 창밖의 가로수를 하염없이 내다보며 30초마다 한 번씩 긴 한숨을 짓게 되었으니 사람들은 양의 심장을 벌레가 물었다 하고 놀려먹는 것이었다. 그 벌레의 이름을 가로되 실연충이라고. 백양이 실연을 당했다? 그것이 될 만한 이야기인가? 실연은 연애를 전제로 함이니 이 독신주의자인 올드미스가 걸었던 연애의 대상은 도대체 누구일까? 뉴스는 날개가 돋친 듯이 한 사람에게서 두 사람, 두 사람에게서 세 사람, 이리하여 저널리즘은 백양의 가십을 과장되게 선전하기를 맞이 않았다. 샌드위치맨 황달수가 대체 무슨 이유로 남달리 예민한 신경을 가지고 백양에게 관심하는가는 그가 양의 심장을 엿보는 자 가운데 한 사람이란 것도 빼놓지 못할 이유려니와 그의 가십을 즐겨하는 성미와 아울러 그의 집이 백양의 하숙과 지붕을 나란히 하고 서 있다는 사실도 계산에 넣어야만 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어떤 날 석양이었다. 대체 장주씨의 상대자가 누굽니까? 나는 장주씨의 행복을 위하여 그를 설복해 드리고자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을 테니. 황달수는 백양의 하숙집 마루에 걸터앉아 반만큼 웃음을 띤 낯으로 그렇게 물었으나 백양은 도대체 함구 불언이다. 누구냐? 창천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자는. 황달수가 양의 어투를 본받아 그렇게 고함을 쳤을 때였다. 대문 밖에서 백장주씨 우편이요 하고 배달부가 들어오면서 편지 한 장을 마루 위에 내던지고 나간다. 윤세훈? 달수는 편지 겉봉을 얼핏 보고 그렇게 중얼거렸다. 아, 장주씨, 윤세훈 박사는 언제부터 아시오? 허 하고 감탄의 눈을 부릅뜨니 뭐 윤세훈 박사? 그이가 무슨 편지일까? 여사는 발딱 일어섰다. 윤세훈 박사에 관한 황달수의 지식을 대강 추려보면 박사는 금년 33살, 백만장자의 외아들로 태어난 그가 어렸을 때부터 멀리 독일에 유학하여 영예스러운 음악 박사라는 학위를 얻어가지고 금이 환영한 것이 재작년 봄. 사파이어같이 파란 눈동자를 가진 독일 여자를 데리고 온 그는 삼청동에다 굉장한 양옥을 지어놓고 매일같이 달콤한 사랑의 생활을 향락하고 있던 것이 불행히도 그의 가을. 독일 여자 안겔리카는 그만 폐병으로 말미암아 2억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윤 박사는 매일처럼 안겔리카를 부르짖으며 사랑하는 아내의 영혼을 찾으려 이리저리로 헤매기를 마지 않았다고. 안겔리카가 죽은 후 윤 박사에게는 서울 장안의 숙녀들로부터 거의 매일처럼 구원의 프로포즈가 들어왔으나 청이 불문인 윤 박사는 다음과 같은 최후의 한마디로 그들을 죄다 물리쳐버렸다고 한다. 당신이 안겔리카요? 그와 같이 순정인 윤 박사로부터 올드미스 백장주 양에게 온 이 편지란 대체 어떠한 내용을 가졌는고? 그이와 전부터 교제가 있었습니까? 호기심이 황달수를 꽉 붙잡는다. 없었어요. 아직 한 번도. 글씨는 아주 유치하구만.
보통 학교 4, 5학년 생도들도 이보다는 낫겠을걸. 어렸을 적부터 독일에서 자라났으니까 그런 게지요. 백양은 아무 감춤이 없다는 듯이 황달수 앞에서 편지를 뜯었다. 백장주 씨, 단 한 번 보고 사모하지 않으면 아니 될 기연이 저와 당신 사이에 서려 있을 줄이야 어찌 꿈엔들 상상하였으리까. 이를 가리켜 사람들은 전생의 인연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백장주 씨, 아직 한 번의 면식조차 없는 당신에게 돌연 이와 같은 서신을 씀을 널리 용서해 주십시오. 제작일 아침, 바로 주일날 아침입니다. 발코니에서 망원경으로 삼청동 공원 일대를 내려다보고 있노라니까 아, 저희 집 담 밑으로 천사와 같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당신의 자태. 그리 크지도 않고 그리 작지도 않은 키, 동글고도 납작한 얼굴, 도톰도톰한 입술, 뾰족하고도 탐탁한 코, 개성미가 풍부한 프로필. 저는 무엇보다도 프로필을 사랑합니다. 갈고 또간 대리석과 같은 피부, 섬섬옥수에 반쯤 늘어진 손수건.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일찍이 안겔리카에서만 발견하던 그리고 그 이상의 이상적 타입이었습니다. 아장아장 걸어와서 아장아장 걸어가던 그 몇 분 몇 초의 값진 순간이요. 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여. 황금도 명예도 생명도 귀하지 않으오니 단 한 번 저 천사를. 백의의 천사여. 저희 망원경은 드디어 하늘로 올라갈 줄을 잊은 듯한 땅 위에 천사가 살고 있는 소위 지상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필자 RM, 백양의 하숙은 삼청동과 근접한 가회동 한 모퉁이, 그리고 저희 고상치 못한 취미를 꾸지람 마십시오. 불타는 가슴을 억제할 바 몰라 천사가 살고 계시는 지상 천국으로 달려갔습니다. 번지와 성함을 알고죠. 천사여, 저는 지금 중세기 나이트와도 같은 열정과 성의와 용기를 가지고 당신께 구원하노니 용서하시고 회신을 주옵소서. 윤세훈 올림. 읽고 나니 백장주보다도 1층 더 놀란 것은 샌드위치맨 황달수였다. 대관절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그 고집불통인 윤세훈 박사가 올드미스에게 잔뜩 반했다. 뭐 섬섬옥수에 반쯤 늘어진 손수건? 우와. 백양도 윤세훈 박사라는데 어지간히 흥미를 느낀 듯 하였으나 역시 귀찮다는 듯이 편지를 접어서 방 안 테이블 위에 툭 내던지면서 하는 말이 별것이 다 사람을 희롱하는군. 별것이라니. 그래 윤세훈 박사가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이요? 아, 인물이 없나 명예가 없나 게다가 백만장자의 외아들이겠다. 그래 뭐가 부족하다는 말이오? 흥, 윤세훈이면 윤세훈이지. 제가 대체 뭐기에. 세계적 음악가, 인기, 돈, 미남자. 그래 그러면 그랬지. 백양은 자기를 과장되게 칭송한 것이 도리어 불쾌하다는 듯이 그리고 무슨 크나큰 힘에 반항하려는 듯이 황달수를 한번 흘겨보며 그런 부질없는 연문을 받고 좋아서 가슴이 뛰노는 그런 시절은 벌써 지났답니다. 사랑의 조건이 명예, 황금, 미남 그것만이에요? 백양은 그렇게 정면으로 뚝 잡아떼고는 입맛이 쓰다는 듯이 아무 말도 없이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멍하니 바깥만 내다보고 앉았더니 갑자기 일어서면서 오케이 회답을 해야지 하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책상 서랍에서 원고지를 꺼내어 앞에 펴놓더니 잠깐 두 눈을 감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 음악 박사 윤세훈에게 회답을 쓰기 시작하였다. 제3장 불량신사 윤세훈 씨. 저는 일찍부터 당신의 명성과 훌륭하신 연기에 도취하고 있던 팬의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당신을 우러러 보았으며 흠모의 마음을 금치 못하였던가. 당신은 바이올리니스트로 전 세계의 애인인 동시에 저의 애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멀리 이역에서 데리고 온 사랑하시던 부인 안겔리카를 위하여 일생을 독신으로 보내시겠다는 그 너무나 순정하신 당신의 성격을 얼마나 제일같이 기뻐하였으며 감격하였으리요. 당신은 또한 사랑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불량신사 윤세훈 씨, 당신은 마침내 저의 마음속에서 곱디곱게 타고 있던 환영의 불길을 여지없이 꺼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당신이 보내신 이 러브레터로 말미암아 윤세훈 씨여, 지금은 그리고 우리 조선에서는 당신이 보내신 그런 유치하기가 짝이 없는 버터 냄새가 코를 찌르는 연애 편지는 유행하지를 않습니다. 혹시 베를린에서는 어떤지 헤아릴 수 없으나마 윤 박사여, 당신의 글을 읽고 차마 두통을 금치 못하는 저를 눈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좀 더 연애문 쓰는 법을 연습하시지요. 글씨도 유치하고 어떤 사람이 당신이 이 연문을 보고 보통 학교 3, 4학년 정도라고 평한 일이 있사오니 어떠하오. 세계적 예술가인 윤 박사여, 저는 당신이 마음껏 썼다고 생각하는 그 연애문에 40점이라는 낙제 점수를 드리고자 결심하였사오니 별로 낙담하실 것 없이 한 2,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신 후에 연애편지를 쓰기로 하시지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후에 이르러 환멸의 비애를 느끼지 않도록 좀 더 리얼리스틱한 관찰의 습관을 얻으시지요. 납작코의 프로필이 어찌 좋을 리가 있으며 동양 사람의 피부를 어찌 대리석에다 비할 수 있으리요. 섬섬옥수의 반쯤 늘어진 손수건이 뭐 어째고 어째요? 칭찬만 하면 기뻐하는 것은 옛날 옛적의 처녀총각들. 불량 윤세훈 씨여, 당신이 밤잠도 못하고 쓰신 듯한 이 귀중한 연문을 동봉하여 드리오니 홍보 청보에 찬찬히 싸두었다가 대대손손 물려주옵소서. 백장주. 자, 어때요? 하고 백양은 하하하 하하하를 한바탕 웃어댄다. 그래, 이것을 보낼 테요? 백양의 대담한 배심에 황달수도 어지간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보내면 어떠오? 아,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툭툭 차버리는 힘과 용기를 주신 장주씨의 리베란 대체 얼마나 훌륭한 분인고. 백양은 한번 빙그레 웃고 나더니 대체 서양서 자라는 사람처럼 맹물같이 싱거운 분들은 없겠다. 아하하, 이 글을 읽고 난 윤박사 날이 얼굴이 보고도 싶어. 하하하, 하하. 그런 일이 있은 후 약 사흘이 지난 어느 날 12시 고동이 으앙 하고 나자마자 백양은 교정에 붓대를 놓고 황달수도로 따라 나오라는 윙크를 던진 후 밖으로 나갔다. 백양과 마주 앉아 한 테이블에서 일을 본 지가 근 3년. 황달수가 그리도 양의 심장을 엿보고 있건만은 단 한 번의 윙크를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지라 가슴은 잠옷 풍전의 등화처럼 펄럭거렸다. 장황한 걸음으로 밖에를 나가보니 백양은 맞은편 거리 다방 오렌지 앞에 우뚝 서서 이리로 와요 하고 소리를 치면서 다방 안으로 들어간다. 대리석 식탁을 사이에 끼고 마주 앉으니 백양은 묵묵히 한 장의 편지를 식탁 위에 내놓았다. 절수가 2장 붙은 것을 보니 내용도 상당하리라. 순간 윙크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구나. 윤세훈, 그이한테서 또 왔구만요.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아, 철면피. 백양은 입맛이 쓴 모양이다. 뭐 철면피라니? 내용도 상당히 많구먼요. 이 편에서 보낸 2통의 편지까지 죄다 돌아왔답니다. 죄다 돌아왔다? 그런데 이것은 윤세훈의 필적이 아니로구만. 상당히 잘 썼는데 그래? 하여튼 읽어보세요. 편지를 꺼내보니 저번에 윤 박사로부터 왔다고 믿었던 구원 편지와 그것에 대한 백양의 회답 외에 다음과 같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서신으로나마 처음 보이겠습니다. 당신의 성함을 백장주 씨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백장주 씨, 먼저 저는 저를 가리켜 불량신사라고 불러주신 당신에 대하여 적지 않은 불쾌와 노염을 안 느낄 수 없었사오니
이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은 저에게 사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대체 당신은 어떠한 분위기에 즐겨 사람을 모욕하기를 좋아하며 대체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신분을 가졌기에 스스로를 그리도 값비싸게 평가하고자 하시는지 우둔한 소생의 신경으로는 그리고 그리 넓지 못한 소생의 교제 범위로서는 가히 추측하기 어려운 바 많습니다. 당신의 그 상스럽지 못한 편지를 받은 후 소생은 이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친구 한 분에게 당신의 성명 3자를 물은 바 있었더니 가경할 일이 올시다. 그래도 당신은 우리 조선에선 그리 많지 않은 시인이라더군요. 미안한 바 짝이 없는 것의 하나는 당신이 소생의 예술을 칭송한 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생은 지금 당신의 예술을 칭송할 길이 없사오니 이유는 상호간에 묻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데 묘미가 있겠다고 우고하는 바에나마 그래도 말씀해 주시지요 하고 청하신다면 소생은 아직 당신의 그 훌륭하신 예술에 접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무척 미안하다고 생각하나이다. 백장주 씨라고 하셨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장주 씨요. 우고하노니 시인이면 시인다운 문장이 있을 것이며 여자라면 여자다운 어투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량신사이니 40점이니 2, 3년 동안 더 공부를 하라니 생각건대 시인치고도 좀 야비하신 편이 아니십니까? 네네, 잘 알았습니다. 듣건대 당신은 명랑 시인이라던가요? 명랑은 무지와 일맥의 공통성이 있음도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당신의 충고대로 청보, 홍보에 싸서 대대 손손에 물려줄 필요까지는 느끼지 않았으나 만사를 묵묵히 무시해버리고 뒤지로라도 써볼까 하였습니다마는 서간질한 원래 두터운지라 잘못하다는 몸의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이 문득 생각하니 사람을 가르치면 한결같지 않다고 말로 해서 들을 놈은 말로 일러주어야 할 것이고 두들겨서 들을 놈은 두들겨줘야 할 것이라고 다행히 소설이나 시와 같은 문장을 써서 생업을 삼는 소생이 아님을 기회로 여기고 이 거추장스러운 글어를 당신 앞에 널어놓나니 인류시인 백장주 씨여 문장의 미추는 가릴 바 없사오며 내용만이라도 넉넉히 양해하시면 다행이지요. 소생이 아직 그의 존재를 모르는 인류시인 백장주 씨여 지금 소생이 쓰고 있는 이 글어의 서체와 전번에 소생이 드렸다고 당신께서 믿고 있는 그 유치한 필적을 만일 당신이 졸리시거든 눈꺼풀 위에 얼음이라도 한 덩어리 사다 올려놓고 똑똑히 대조하여 보시옵지요. 그래도 그 러브레터의 발송인을 소생이라고 단언할 용기가 당신께 있는지 없는지 소생이 겨우 그의 존재를 알게 된 인류시인 백장주 여사여 생각건대 그 러브레터의 발송인은 퍽 순진한 청년인 듯 싶습니다. 거만하게 짝이 없는 당신과는 좀 짝이 기울지는 않을까 저함은 오직 소생이 편중된 평가일는지 납작코에 프로필을 격찬한 것도 그 청년이 아니면 못할 찬사. 그 점에 대해서는 거울과 한번 의논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오. 여사여, 이만하고 그만두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후에는 그러한 편지를 일체 거절하오니 그리하시오. 윤세훈. 2부는 월요일 계속됩니다.